이 나무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몸통 지름은 약 10m, 높이는 60m이고 그 안은 비어있어 많은 양의 수분을 담고 있습니다. 수명은 놀랍게도 어떤 나무는 무려 600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낮에는 태양의 온기와 대지의 수분과 소통하고 밤에는 무수한 별들이 쏟아내는 우주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의 증인이자 자연의 철학자로서 오랜 시간을 지낸다고 합니다. 생텍쥐페리는 브라질에서 이 나무를 보고 어린 왕자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도 끄덕없던 바오밥 나무가 이제는 기후변화로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산이나 숲속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푸르른 나뭇가지 모습에 문득 저 나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지고 간혹 불어오는 바람결에 가지가 흔들리면 마치 웃으며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 숲은 생각이 있고 우리처럼 감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실험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클리브 백스터 박사입니다. 그는 연방수사국에서 수사관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1966년 2월 2일, 연구실 책상 위에 있는 드라세나 식물에게 물을 주면서 뿌리에서 잎에 도달하는 속도를 전기 저항을 이용해 측정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저항과 그래프는 그의 예상과는 반대의 그래프를 그려냈는데 그 형태가 사람이 기쁨을 느낄 때 그려내는 모양과 비슷한 것을 발견했고 식물과 사람의 그래프가 어찌 같은 모양이지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생존이 위험받는 상황이면 더 확실한 반응을 보이겠다 싶어서 성냥으로 잎을 태워버리는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마치 이러한 의도를 감지한 듯 탐지기 눈금이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람이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 그려내는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박사는 깜짝 놀라 몇 차례 실험을 더하고는 식물이 사람과 같은 감정이 있고 내 생각과 의도를 알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게 원거리 감지 능력이 있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는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다 미리 예정한 오후 3시에 화초를 보러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더니 연구소 내 화초는 정확히 3시 정각에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백스터 박사는 거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을 식물의 인식과 기억 능력을 이용해 찾아내기도 했고 그 외에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타심통 초능력과 원거리 감지 능력은 우리 인간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초능력자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박사의 실험과 논문은 주류 논문지에 실리지 못했고 또한 주류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경구조도 뇌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각하고 기억하며 감정이 있다는 말이야?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곤충을 잡아먹는 육식식물을 보면 이들은 감각기관과 운동기관, 그리고 판단 능력까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주어지는 외부 자극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반응을 보이기도 보이지 않기도 하며 판단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를 의식 없는 단순히 정기적 자극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두뇌와 신경이 작용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감각신경을 통해 전기 자극이 뇌에 전달되면 뇌가 판단하고 전기 자극을 근육으로 전달하여 운동하게 됩니다. 그래, 원시적인 감각과 운동신경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덩굴 식물을 보면 마치 눈과 시신경이 있다는 듯이 주변의 지지대를 찾아 줄기를 뻗어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구조나 뇌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반응이라고 치부시하며 탐구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두뇌가 의식, 생각, 기억 등의 근원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뇌의 대부분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영국의 세필드 대학의 소아과 의사인 존 로버 박사는 뇌에 물이 차서 뇌조직이 대부분이 위축돼 버린 뇌수종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관찰하고는 당신의 뇌는 정말로 필요할까요? 라는 돌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뇌수종을 앓고 있는 이 환자는 우리의 대뇌 피질이 4mm인데 겨우 1mm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면 치매에 해당되고 활동이나 생각에도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환자는 대학에 다니고 IQ가 126이며 운동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박사가 연구한 뇌수종 환자 중 시각 피질이 완전히 파괴됐지만 정상적인 시력을 보인 환자도 있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샌트하우스는 8살 때 뇌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두뇌 반절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면 한쪽 팔다리에 심각한 장애가 남을 텐데 2년이 지나 기자들이 방문해보니 아이는 마당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왼쪽 팔다리에 조금의 장애가 남았지만 정상에 가까운 보행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언어병리학을 전공했고 결혼 후 출산도 했습니다. 이런 신뢰들은 뇌에 대한 전통 개념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 한 사례는 참가자 1000명을 체육관에 모아놓고 근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밀봉된 봉투를 주고 가슴에 대게 한 후 잠시 후 근력을 측정했습니다. 봉투에는 인공감미료, 천연 비타민C가 반씩 들어있었습니다. 인공감미료 봉투를 가슴에 댄 그룹은 운동 능력이 떨어졌고 비타민C를 댄 그룹은 운동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두뇌는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신체는 뇌보다 더 예민하게 봉투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내 몸이 두뇌보다 더 똑똑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팔을 이식했는데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이나 감정이 나타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를 이식된 기억이라 하는데 게리 슈왈츠 교수가 다수 발표했습니다. 공여자의 기억, 능력이 수혜자에게 나타나 삶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는 기억이나 감정 등 그 사람 고유의 것이 뇌뿐만 아니라 신체 세포에 저장돼 있다는 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뇌나 신경조직이 생각, 감정, 기억을 저장하는 곳에 전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세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뇌나 신경구조가 없는 식물 세포에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물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식물도 사고하고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나무 뿌리는 깊이보다 좌우로 훨씬 넓게 뻗어나가 옆 나무 뿌리와 손을 잡고 비바람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나무는 물관을 통해서 굴절없이 하늘과 땅을 소통시킵니다. 나무는 지혜가 많아 자신 속에 있는 에너지를 모두 다 소진하는 법이 없고 늘 여유를 유지합니다. 그 여유분으로 열매도 맺고 씨도 맺고 꽃도 맺고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도 합니다. 나무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넉넉하게 사는지를 알려줍니다. 코로나 시대에 나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